다 같이 프리미어 프로 들어가셨으면 새 프로젝트 하고 클릭을 해주시고 이름을 우리가 연습용이다 라고 다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본인의 드라이브를 활용을 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프로젝트를 만드신 다음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 단축키 컨트롤 N 키를 눌러서 사용자 정의에 1920에 1080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을 선택 모드로 확인하고 눌러줍니다. 이쪽 프로젝트 부분을 선택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시퀀스가 보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시퀀스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이 시퀀스 자리가 맨 왼쪽으로 가셔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좀 시퀀스가 잡혀서 혼돈스럽지는 않겠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오늘은 여러분이 그 소스 창에 있는 어떠한 내용을 불러다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I를 눌러주셔서 일단 D 드라이브에 여러분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2일차에 가보시면 동영상이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에 2일차에 동영상 하나를 불러오도록 하는데요. 구분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세병호에 있는 미끄럼 1번 미끄럼 1번을 선택하시고 열기 하나 불러오시고요. 동영상 중에 세병호로 들어가셔서 미끄럼 1번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끄럼 1번 동영상을 이쪽으로 여러분이 이쪽으로 가져오시기 위해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게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해서 비디오 1 트랙으로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시퀀스를 변경하시겠습니까? 하고 묻게 되겠죠. 여기는 기존 설정 유지하겠습니다를 선택해 주시기 바래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플러스 키를 눌러서 여기 있는 키보드 중에 이 플러스 키를 누르셔서 화면 확대를 해주십니다. 막대바가 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일 정도로 여러분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타임라인에 이렇게 반절 정도 보여지게끔 한번 플러스 키를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동영상의 크기가 이렇게 끝에다가 가져다 놔보시면 18초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있죠? 동영상의 크기 확인하셨나요? 여러분도 타임 인디케이터를 뒤에다 가져다 놓으면 동영상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내용으로 여기 있는 셀렉션 도구를 이용을 하셔서 이 앞부분을 인점이다라고 하고 뒷부분을 아웃점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인점에다가 커서를 맞춰 놓으면 이런 모양으로 아웃점에다 맞춰 놓으면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인점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신 후에 인점에다가 마우스를 맞춰 놓으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하셔서 뒤로 이렇게 방향을 이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앞부분의 영상이 잘려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다시 이 뒷부분에서 마우스를 맞춰 놓으면 마우스 모양이 이와 같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방향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려져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을 자른다는 개념이 여기서는 줄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인점에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당기시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줄어들었던 만큼 다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늘려보시면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줄인다, 느린다의 개념이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해서 앞부분을 여러분이 필요 없는 앞부분을 여러분이 잘라내고 싶을 때, 뒷부분을 잘라내고 싶을 때 이와 같이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예를 들어서 한 4초 지점에다가 가져다 놓기 바랍니다. 4초 지점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요. 자, 처음에 불러드렸던 만큼의 길이값으로 길이값은 다 같이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컨트롤 I 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동영상 하나를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동영상을 군산에 가보시면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봤던 개화도 1번이 있을 거예요. 개화도 풍경 1번을 한번 여기 선택하셔서 개화도 풍경 1번. 자, 요거를 열기 해줍니다. 그러면 이쪽 프로젝트 창에 개화도 풍경 1번이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개화도 풍경을 가지고 온 개화도 풍경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따단 더블 클릭. 그러면 이 내용이 이 소스 창에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소스 창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버튼을 보시면 이걸 우리는 인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여기 보여지는 이 버튼을 아웃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이 타임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 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영상 소스 창에서 미리 보기가 이 타임 인디케이터의 위치에 있는 부분에서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플레이가 되죠. 플레이한 과정 중에 이 백밀러가 나와주는 부분에 앞부분까지만 여러분이 사용을 하고 싶어요. 자, 요 정도 됐을 때 지금 보니까 10의 20 부분에서부터 요 백밀러 부분이 보여지네요. 따라서 자, 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살짝 앞으로 이렇게 해서 8초 지점까지만 내가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커서를 안에다 놓으시고 80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타임 인디케이터가 8초 지점에 이와 같이 위치하게 되겠죠. 원하는 위치점 찾아가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 네, 다시 한번요. 여기에 커서를 여기에다 놓으시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다 놓고 클릭.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 커서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할 수 있게끔 이동이 됩니다. 이때 다른 부분을 삭제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이시는 이 땡땡 구분 기호는 지워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다가 08 땡땡 00 이렇게 입력이 되게. 그러면 정확하게 이 타임 인디케이터가 어느 부분으로 이동이 돼요? 8초 지점으로 가게 되겠죠? 이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사용을 하려고 해요. 영상 이 부분의 전체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이 끝이 되고 여기 부분이 시작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나는 타임 인디케이터가 지금 끝부분에 커서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다가는 여기 있는 버튼 중에 요거 버튼, 이게 아웃 버튼이 되겠죠. 자, 요거를 딱딱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위치에.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시 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끌어서 맨 앞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끌어서 맨 앞으로요. 되셨어요? 이렇게 놓으시고 자, 여기 있는 인점에 클릭을 해줍니다. 인점에 클릭.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이런 기호가 하나가 발생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는 이렇게, 자, 이 부분에는 지금 이렇게 기호가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한다? 인점, 아웃점.
즉 내가 원하는 영역만 선택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나는 지금 선택한 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현재 이쪽에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부분에 끼워 넣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자, 여기 있는 두 개의 버튼 중에 앞에 있는 부분에 커서를 여러분이 맞춰 놓아 보셔요. 이렇게 가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삽입. 뒤에 부분에다가 마우스만 가져다 놔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덮어쓰기. 그러면 삽입과 덮어쓰기의 차이점은 자, 이 삽입이라는 것은 인서트잖아요. 즉 여러분이 위치해 있는 이 부분에 끼워 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두 개로 분할이 되면서 이 사이에 이 영상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뒷부분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인서트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 부분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되면 덮어쓰기잖아요. 자, 이 영역만큼 여기를 덮어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덮어쓰기와 인서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 나는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없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뒤로 밀려났고 이 데이터가 끼워 넣기가 되고자 원해요.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인서트. 삽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버튼을 클릭하고 눌러봅니다. 여러분이요. 눌러주셨나요? 그러면 자, 이 영역만큼 대화도 풍경이 들어가졌죠. 그리고 나머지 미끄럼은 뒤로 밀려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서트 해봤어요. 그러면 자, 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앞에다 놓고 한번 플레이를 하셔서 자, 어떻게 여러분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럼이 나왔다가 대화도 풍경이 나오게 되는데 백밀러 앞부분까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만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뭐가 나와요? 미끄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원하는 영상만 가져다가 끼워 넣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덮어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이 타임 인디케이터의 위치를 15초에다가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15 그리고 00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타임 인디케이터가 15초 영역으로 이동이 되죠. 이쪽에 여러분이 15 땡땡 00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타임 인디케이터가 15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동이 됐나요? 자, 이 영역에다가 나는 자, 여기 부분 중에 이제 다시 플레이를 하셔서 자, 여기 있는 커서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영상이 재생이 되죠. 자, 여기에서 앞에 여기 백밀러 부분은 지나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앞부분으로 나와 있는 이 영상 부분 자, 여기다 마크를 딱 찍어 놓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출발 지점을 어느 부분에서부터 할 것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영상을 또 보다가 이렇게 또 이쪽 코너로 돌아가는 영상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되기 전, 즉 한 요 정도 부분에다가 다시 이렇게 마크를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요 마커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해당하는 영역만큼의 여러분이 마커를 찍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마커를 클릭하시게 되면 타임 인디케이터가 해당하는 마커로 이동이 되겠죠. 이때 인점이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영역이 이제 이 부분이 아닌 이 부분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마커 부분에다가 커서를 놓고 다시 인점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인점이 이쪽으로 옮겨와지죠. 자, 여기서 보여지는 인점은 바로 이 버튼입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 보여지는 이 부분으로 이 버튼을 눌러서 인점을 바꿔줬어요.
그러면 다음 마커를 찍어 놓은 이 부분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마커 부분에 이와 같이 커서를 놓고 클릭.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움직여졌어요. 이 부분이 끝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아웃점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인점에서 아웃점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선택이 됐죠.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선택이 됐으면 자, 이 부분을 이번에는 현재 위치해 있는 타임 인디케이터에 오버라이트, 즉 덮어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첫 번째 거 아니에요. 요거 말고 두 번째 거, 얘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타임 인디케이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15초에 있죠. 15초 지점에 타임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이 영역에 지금 원하는 이 부분만큼만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데 덮어쓰기로 가져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필요한 영역만큼은 지워지고 이렇게 삽입이 되겠다. 아니 들어가게 되겠다. 덮어쓰기니까. 자, 다 같이 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버튼, 이 버튼을 클릭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보세요. 아까 밑에 아래에 있던 개화도 풍경이 삽입이 들어가면서 아래에 있던 미끄럼 영상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이만큼은 남은 영역이죠. 그러면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플레이. 그러면 이렇게 대화가 나와지고 그런 다음에 남은 영역 부분에 해당하는 미끄럼 영상이 보여지게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기능을 배우고 계시냐면 바로 이 인점과 아웃점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중간에 띄워넣기 또는 삽입을 이용하셔서 원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곳에다가 놓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점과 아웃점을 굳이 변경하지 않고 전체 이 전체를 띄워넣기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타임 인디케이터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일단 가져다 놓고 예를 들어서 7프레임 정도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7초 지점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고 이 7초 지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7초 지점에다가 다른 영상을 가져다가 전체를 띄워넣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컨트롤 I에서 영상 하나만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으로 커서를 내려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커서를 내려보세요. 선유도 여기 보면 선유도 풍경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데 보여주실 겁니다. 선유도 풍경. 자, 이거를 열기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걸 닫아버렸네요, 제가. 죄송해요. 프로그램을 여러 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얘가 닫아져 버렸어요. 자, 컨트롤 I 누르셔서 여러분이
선유도 풍경 1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열기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선유도 풍경 1번을 7프레임 있는 이 공간에다가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선유도 풍경 1번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영상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있는 처음 부분부터 여기 타임 인디케이터를 처음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이 풍경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이와 같이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지금 현재 인점에서 아웃점이 잡혀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되는 거죠. 자, 좋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은 여기 있는 무엇을 삽입하고자 원했기 때문에 인서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다 같이 인서트 하고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 전체의 해당하는 영상이 들어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에 원하는 영상을 끼워 넣기 또는 삽입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화면 중에 플레이를 해서 쭉 한번 이렇게 보시다가 15프레임 정도에다가 커서를 한번 가져다 놔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15에다 놓고 원본 소스에서요. 이쪽 소스에서 15프레임 정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놔보세요. 놓으셨나요? 분명히 이거는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진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즉, 스틸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스틸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맨 앞에다가 메인에다가 내가 제목 타이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상이 계속 흘러가는 상태가 아닌 멈춰진 이미지에다가 여기에다가 선유도 가는 길 이렇게 글씨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영상이다 보니까 이미지는 내가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진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끝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끝부분에 보이시면 이 카메라 버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이 카메라 버튼을 탁탁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프레임 내보내기라고 나오면서 무슨 이름으로 저장할까요? 라고 이름을 묻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쓰시냐면 자, 선유도 지금 풍경인데요. 여기다가 우리는 타이틀로 이 이미지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선유도 타이틀 이렇게 써보도록 할까요? 타이틀용 이미지 이렇게 써주시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형식을 어떻게 저장하시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JPG로 한번 바꿔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미지 형식 중에 JPG와 PNG 두 가지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JPG 형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미지 그냥 여러분이 이미지로 저장할 때 압축을 해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려고 할 때 JPG를 활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PNG 같은 경우에는 그 투명하게 저장을 할 때 있죠? 투명하게 배경을 투명하게 저장을 하고 싶을 때 보통 PNG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에 보시게 되면 영상이 나와 있는데 둘리 이미지가 나와가지고 막 걸어가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이 가끔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둘리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포토샵이나 일러에서 그려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둘리의 배경이 칠해진 상태로 가져오게 된다면 영상과 합해서 보여지지 않겠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무엇으로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PNG로 저장이 돼야 되는 거죠. 투명하게. 그래야 밑에는 영상이 보여지고 둘리 그림이 보여져서 이동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는 다 칠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JPG로 저장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와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저장하시렵니까? 하고 묻게 되죠. 아무 데나 저장해 놓으면 찾기가 힘드시겠죠? 따라서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 폴더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찾아보기
D 드라이브에 프리미어 프로 이 앞에 모나코 몬도라고 해서 여러분 이름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다가 그냥 다 저장을 할 거예요. 매들차가 아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저장하는 것은 이쪽에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폴더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아래 부분을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로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작업할 수 있게 이쪽으로 가져와 주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확인하고 누릅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확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분이 저장한 선유도 타이틀용이다라는 이미지가 여러분 이쪽에 만들어지게 되겠죠. 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자,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영상의 맨 앞부분에다가, 이쪽 앞부분에다가 뭘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타이틀용으로 제작하고 싶다라고 했죠. 따라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앞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는 거예요. 요 이미지를 더블 클릭. 그러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화면은 뭐가 되겠어요? JPG 이미지가 되겠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플레이 누르셔서 그러면 이 소스 창에서 플레이를 눌러보시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화면만 보여지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여러분이 화면에 가져오고 싶어요, 이 이미지를. 그러면 방금 배웠듯이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될까요? 인서트 부분이 해당이 되겠지요. 따라서 인서트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자, 분명히 들어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미지를 전부 다 1초로 지정을 해놨죠? 따라서 들어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플러스 눌러서 확대, 이쪽을 클릭하시고, 자, 이쪽 타임라인 쪽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플러스 자를 눌러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조그만하게 나와질 거예요. 딱 1초만큼만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가 1초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1초로 모든 이미지를 가져와라, 이렇게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1초는 너무 작은데요. 한 5초 정도는 그래도 보여주면서 여기에 타이틀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셨냐면 전체적으로 불러오기 전에 조정하는 방법은 편집의 환경 설정에서 변경을 하지만 하나 단일 요소만 변경하고 싶을 때는 자, 얘를 클릭하시고, 그렇죠. 얘를 클릭하시고 여기 있는 선택 도구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셀렉션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웃점 부분을 이렇게 뒤로 밀어주시라고 했죠. 근데 밀었는데도 안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얘를 정확히 1초로만 설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메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속도 및 지속 시간이다라는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속도 및 지속 시간.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먼저 선택하고라고 했어요. 제가 선택하셨는데 마우스를 여기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선택한 부분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속도 지속 시간이다 라는 메뉴 나왔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해봅니다. 이렇게 메뉴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는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보세요. 왜 안 나오냐면 여기 있는 FX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효과가 지정이 됐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다 놓고 자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화면을 조금 더 키우세요. 네, 뜨면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도 지속 시간을 누르라는 거예요. 네, 요게 떴지요. 그러면요.
여러분 요게 떴나요? 네. 그러면 자, 여기 부분에서 잘 보시게 되면 지속 시간이 지금 현재 29프레임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1초의 개념이다라고 봤죠? 여기를 커서를 안에다 집어 넣으시고 여기를 05라고 씁니다. 자, 잘 지워지지 않게요. 05 써주시고 뒤에 부분은 지워주셔서 00. 그러면 이 말인즉 5초로 늘린다는 뜻이 되겠죠? 지속 시간을 5초로 늘려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확인하고 누릅니다. 자, 밑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같이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만 여러분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도 지속 시간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 지속 시간. 자, 여기를 지속 시간을 5초로 선택해 주신 다음 아래 부분에 잠물결 편집 후행 클립 이동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세요. 확인하고 눌러주시면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미지의 맨 뒤에 부분에다가 가져다 놔보세요. 그러면 자, 끝부분에 지금 현재 초가 몇 초로 바뀌어져 있어요. 5초로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5초 동안 보여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처음에 타이틀을 입력하기 위한 이 이미지를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영상이 이제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 이 타이틀에다가 여러분이 타이틀을 만들고 싶어서 이미지를 넣기 때문에 타이틀을 한번 간단히 넣어봅니다. 타이틀을 여행은 즐거워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글을 입력을 해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요 앞에 T라고 보여지는 도구 툴 보이시나요? 자, 요 부분에 보시면 T라고 이렇게 도구 툴 하나가 보이시게 됩니다. 요게 자막을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자막을 입력할 때 요 T라는 버튼을 이용을 하시게 되고 전문적인 어떠한 타이틀을 제작을 한다든지 자막을 입력을 하고자 원했을 때는 레거시 타이틀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글을 입력하고자 원했을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에 여기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 창으로 가신 다음에 작성하고자 원하는 부분에다가 커서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클릭이요. 그러면 커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와 같이 커서가 화면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나왔습니까? 그러면 글씨를 쓰게 되면 이게 글씨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한글로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글씨를 한번 여행은 즐거워 한번 써보도록 하죠. 한글은 한 번씩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행은 하고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그때 은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즐거워 스페이스바 이렇게요. 이해되셨죠? 한 글자씩 늦게 나와요.
커서가 다른 곳에 있다고요? 다 같이 그림이 다른 것은 상관없어요. 다 같이 자, 다시 한번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앞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맨 앞으로 이동을 해주십니다.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T를 눌러주시고 커서를 프로그램 모니터 창에다가 클릭을 하셔서 여행은 즐거워 한글로 놓고 입력을 합니다. 이와 같이 클릭하시고요. 여행은 즐거워. 어디에 입력이 되냐면 자, 여행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쪽 코너에 보면 입력되는 게 보여요. 이쪽 코너에 보이시나요? 입력하고 있는 화면이 여기에 보이시죠? 이 부분에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시죠? 자, 커서를 여러분이 앞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해 있는 자, 첫 번째 트랙에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트랙에 보니까 자, 나는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뭔가가 생겼네요.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입력한 이 타이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바로 위로 올라온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웁니다. 그러면 잘못 입력한 타이틀은 지워지게 되겠죠. 새롭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내가 입력을 하면서 조금 수정도 해보고 이러고 싶은데 메뉴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글을 잘 입력하고 있는지 글자체는 제대로 맞게 입력이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따라서 자, T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T를 입력을 하시고 선택하시고 이쪽 창에다가 글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T를 클릭하시고 이 안에다가 커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만 여행은 즐거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인데 편집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잖아요. 따라서 위에 부분에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래픽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 보여지게 돼요. 여기 그래픽 찾으셨나요? 그래픽.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화면이 조금 바뀌어지죠. 도구 툴이 다 어디로 갔어요? 자,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 지금 여러분 뭐 눌렀어요? 제가 그래픽을 눌렀어요. 그래픽. 자, 여기 있는 그래픽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거꾸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픽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화면이 바뀌어지면서 이쪽에 편집창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쪽에 이렇게 편집창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화면을 보게 되면은 그래픽을 편집할 수 있는 툴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 중에 지금 찾아보기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버튼은 여기 있는 이 찾아보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버튼은 기존에 있는 어떠한 이런 내용들이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중에 편집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버튼이 여러분이 입력한 이 글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보여지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자, 여기 있는 이 편집창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편집 버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메뉴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아래 텍스트 부분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글자, 여기 글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글꼴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옆에 있는 화살표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글자체가 이와 같이 보여지죠? 자, 이 중에서 가장 두꺼운 이렇게 글자체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데요. 이미 입력한 글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입력이 끝난 데이터가 내가 변경하고자 원합니다 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선택하는 방법을 우리는 블럭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커서를 안에다가 넣으시고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클릭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커서를 안쪽에다 넣으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 그러면 색깔이 바뀌게 되죠? 이게 블럭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럭 지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라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이쪽 텍스트 부분에 있어서 글꼴을 바꿔보도록 하는데요. 자, 글꼴 종류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해주시냐면 좀 진한 거. 타이틀의 종류가 이렇게 스크롤바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진한 글자체가 있어요. 글자체 중에 진한 글자체.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한산체 이걸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굵은 거 요거 그냥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글자체 중에 굵은 거. 그러니까 폰트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를 다운로드 많이 받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하고 같이 수업할 때 무료 폰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글자 폰트를 지정을 하셨으면 아래 부분에 보시게 되면 요거 폰트 아래 부분에 보시게 되면 숫자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글자의 크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글자의 크기를 여기 보이시는 동그라미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방향키를 이동을 하시게 되면 글자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글자 크기를 키워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가 이와 같이 이쪽 방향으로 커졌어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커지다 보니까 중앙에 글자가 오지 않지요. 따라서 중앙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렬 및 변경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변형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요거가 가운데 정렬이고요. 요거가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정렬을 위에 상하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가운데 정렬 되셨나요? 자, 이 부분에서는 좌우 정렬에 여기 있는 요걸 선택하시면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앙으로 이게 글씨가 오게끔 이렇게 맞춰 놓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그냥 글씨를 입력해서 타이틀을 만들어 봤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시 편집으로 오신 다음에 이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시요. 여기 있는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편집을 클릭을 하셨나요? 자, 그러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할 거예요. 플레이 한번 누르셔서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타이틀의 길이도 이미지 길이만큼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타이틀 길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짧게 돼 있죠? 따라서 이 타이틀 길이도 자, 플러스 눌러서 여기 있는 얘를 선택하시고 자, 뒤로 끌어서 이미지 사이즈만큼 맞춰줍니다. 이렇게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여기 뒷부분에다 놓으시고 자, 이 뒷부분에 딸깍 맞춰서 정확하게 똑같은 길이를 유지할 수 있게끔 길이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자, 이미지가 나오는 만큼의 여행은 즐거워라는 텍스트가 보여지면서 사이트로 제작이 완료가 됐네요.